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통상계화론과 개화사상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표가 그림이죠. 이게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북학사상, 통상계화론, 개화사상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북학사상은 여러분들 북학파로 배웠던 거고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가세요. 자, 그럼 어떻게 이어지냐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잠깐 던져놓고요. 일단 보면은 어이구, 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원래 얘네들이 다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성리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성리학자고요. 뭐 새로운 애들이 아니에요. 자, 예전에 이 성리학자들 중에서 논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성리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그 논쟁이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이에요. 인물성 동의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인간과 사물 또는 동물이 본성이 같으냐 이 다르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럼 뭐 이런 거죠.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뭐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동물. 얘가 본성적으로 같을까 같지 않을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동물은 우리가 그냥 개, 고양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 같은 놈, 아이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야만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만인을 옛날에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럼 요거 이제 오랑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랑캐. 자, 오랑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오랑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어떤 애들 오랑캐일까요? 뭐 청나라 애들 오랑캐예요. 만주족이 만들었으니까 청나라 오랑캐. 일본 애들 외놈이라고 해서 오랑캐라고 했죠. 양놈들 서양 애들 오랑캐예요. 이런 애들 오랑캐죠. 이렇게 오랑캐. 뭐 이런 오랑캐랑 우리 중국이나 우리 조선 같은 우리랑 같냐 다르냐 이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면 얘네들 거는 절대 갖다 쓸 수가 없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같고 겉에 모양새만 다른 거면 조금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같냐 다르냐에 대한 논쟁을 했을 때요. 자, 여기서 같다. 오케이. 같다. 야, 뭔 소리냐? 어떻게 개새끼랑 사람이랑 똑같냐? 다르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랑캐를 걸 좀 갖다가 써도 되죠. 배워서 응용해서 써도 돼요. 배워서 응용해서 써도 되니까 이런 애들은 청해문물을 배우자라는 거죠. 청해문물을 배우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북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북학파 실학자가 되는 거고요. 안 된다. 이거 오랑캐인데 어떻게 배우냐. 이런 애들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을 유지하면서 청나라에게 우리가 한번 져가지고 치욕을 맛봤는데 이거 갚아주자. 그쵸? 북벌이죠. 그게 북벌. 그럼 북벌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겠죠. 그쵸? 자,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이 북학파 실학자의 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연암 박지원이 있었죠. 그쵸? 박지원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변모된 형태로 나타난 애들이 바로 19세기에 나타난 이제 통상개화론자들이에요. 자, 통상개화론자들이고요. 이 통상개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박지원의 손자예요. 박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북학파의 영향을 이들은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니까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이 박규수 등에게 서양의 문물이나 청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른바 이제 개화사상가들이에요. 본격적인 개화사상가들입니다. 개화파. 자, 이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좀 이건 외워야 될 겁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김홍집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통적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이 개화파들은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요. 이 개화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둘로 쪼개질 거예요. 둘로 쪼개질 거예요. 자, 이 둘로 쪼개질 때 둘로 이 쪼개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겠죠. 이 계기가 되는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에 개화파가 급진적인 개화파와 온건한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고요.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자,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대표적인 정치적 개혁운동이 갑신정변이고요. 갑신정변이고요. 온건개화파는 이후에 개화 정책을 쭉 계속 추진하는 집단이에요. 대표적인 게 가보개혁이 있겠죠. 그쵸? 가보개혁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한편 이제 우리는 이게 청이나 왜 서양 놈들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애들 있죠. 그쵸? 달러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은 같지 않으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서양 애들이 접근해 왔을 때 나는 너네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나중에 우리는 우리께 바른 거니까 위 지킨다, 방어한다, 수비한다는 뜻이에요. 정, 바른 것은 지킨다. 여기서 위정은 우리의 기본적인 제도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걸 지킨다. 그 다음에 척, 배척한다. 나쁜 거,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에 따라서 주장하는 점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주장점이 조금씩 바뀌어요. 위정척사라는 틀은 똑같은데 약간씩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하던 때였고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서양의 접근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통상수교를 하지 않는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집단들이었어요. 자, 이때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항로나 기정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항로나 기정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들의 주장은 이제 우리는 서양 애들과 장사를 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통상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들의 주장이었고요. 통상 반대가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이제 척화주전론이라고 불러요. 척화, 화친을 배척하고 주장한다. 전쟁을 주장한다. 서양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운다. 척합의 내용 기억해요?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함이고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1870년대가 되면 이제 일본 애들과의 조약 체결이 기정사실화돼요.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사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면함 최익현 선생. 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서 항구를 열어주면 안 된다. 항구를 열어줘야 그 항구에서 이제 양국이 서로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항구를 열면 안 된다. 연다 항구를 이것을 개항을 반대한다. 개항을 반대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 일본은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교류하고 있었던 일본을 왜 걔네한테 항구를 열면 안 되냐?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익현이 봤을 때는 양놈이나 외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을 외놈이나 양놈이나 외양 일체 똑같다. 하나의 몸뚱아리처럼 똑같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열면 안 된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자, 세 번째로 80년대에 가요. 1880년대가 되면 이미 일본에게 문도 열고요. 개화 정치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이때 대표적인 유정척사 사상가는 이만손, 홍재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해 보죠. 이 이만손은 정부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체결하고 개화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항구는 이미 열었어요. 일본한테 항구는 열었으니까 항구를 열지 말자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화 정책 추진 그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만선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섰던 인물이고요. 이 이만선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영남 지역은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편지를 왕한테 보냈어요. 이 왕한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상소라고 불러요. 소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남 지역의 모든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낸 편지라고 해서 그 편지를 영남 지역의 만인은 만 명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미는 상소, 소자 써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편지를 왕한테 보내면서 개화 정책을 강하게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항로 때 이제 이 이항선의 침범, 그 다음에 서양의 접근 이런 게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익현 때는 이거 이제 강화도 조약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강화도 아직 안 배웠지만 강화도 조약이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사건 때는 이제 미국과의 조약, 미국과의 외교관계 체결이 또 여기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홍집의 책이 있어요. 조선책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하였지만 대략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2쪽과 187쪽에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다 성리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다 성리학이고 성리학 그 자체에서 북학이라는 생각과 개화에 대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고요. 성리학 그 자체에서도 이제 북벌이라는 생각과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쭉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살펴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8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겁니다.